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 병원 안과의 김민입니다. 망막변성협회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안구내 종양 자체가 흔치 않은 질환이고 특히 국내에서는 워낙 드물기 때문에 망막 전문의라도 사실 접할 기회가 매우 적고 관심 밖의 분야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국내보다는 미국에서 펠로우를 하면서 많은 임상 경험을 쌓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안구내에서는 발생 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한 종류의 양성 및 악성 종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탁받은 주제는 눈 종양에 의한 망막 변성 예방과 치료라는 매우 광범위한 주제인데 시간 관계상 코로이달 네부스와 멜라노마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이달 네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이달 네부스 혹은 코로이달 멜라노시틱 네부스는 안구 내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모양 자체가 아주 플랫하거나 살짝 엘리베이션이 되어 있으며 피그멘테이션을 동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에이멜라노틱한 네부스도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백인 인구에서는 약 7% 정도의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부스가 가지는 중요성은 이것이 코로이달 멜라노마의 프리커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보고에 따르면 코로이달 네부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의뢰될 당시 평균 약 60세, 코로이달 네부스의 크기는 약 5.5mm에 두께는 2mm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로이달 네부스에서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은 그 피그멘티드 리전 외에도 네부스 위쪽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드루젠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약 10%에서 PED를 동반할 수가 있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네부스 주변으로 헤일로가 관찰되는 경우가 약 5% 정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CMV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는 네부스에서 헤모리지가 관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약 10mm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자이언트 코로이달 네부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보통은 솔리테리하지만 두 곳 이상에서 멀티포칼하게 관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코로이달 네부스로 인해서 레티나 RP의 세컨더리 체인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네부스의 불규칙적인 피그멘테이션 모양을 나타내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부스에서는 드루젠뿐만이 아니라 RP의 아트로피, 하이퍼플라지아, 파이브리스 메타플라지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코로이달 네부스의 크로니시티를 나타내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또한 RP의 아트로피가 아주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보니스피클 패턴으로 피그మెం트 마이그레이션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이달 네부스 환자에서 드물게는 CMV를 동반한 PED 소견이 다음과 같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본 증례에서 보시다시피 네이살 쿼드런트에 있는 코로이달 네부스에서 발생한 CMV로 인해서 헤모리지와 엑스데이 소견이 관찰되고 있고 OCT상에서도 PED 소견이 뚜렷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이달 네부스에서는 시리스 플루이드를 동반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본 증례는 43세 여자 환자가 마큘러에 플루이드가 생긴 것으로 인해서 CSC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 받아왔던 환자였는데 저에게 왔을 당시 안저 소견을 보시면 매큘라 에리어의 플루이드 뿐만이 아니라 superior vascular arcade 쪽으로도 아주 명백하게 피그멘트된 코로이달 매스 리전이 뚜렷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OCT 상에서도 서브레티널 플루이드가 명백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자를 CSC로 진단하지 않고 코로이달 네부스에 동반된 서브레티널 플루이드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로 진단을 내리고 플루오레신 엔지오를 시행하여서 리킹 포인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포컬 레이저와 PDT를 고민하던 중 PDT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PDT 시행 후 서브레티널 플루이드가 점차 소실되면서 좋아지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부스는 전형적인 피그멘테이션 외에도 다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에이멜라노틱한 양상의 non-pigmented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non-pigmented 코로이달 네부스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 표면에 서피스 주르젠이 관찰이 되고 있고 네부스 아래쪽으로 코로이달 베슬이 살짝 비쳐 보이는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견을 토대로 본 병변이
코로이달 메타스타시스나 헤만지오마가 아니라 네부스, 에이멜라노틱 코로이달 네부스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사진에서 보시는 소견은 또 다른 환자의 에이멜라노틱 코로이달 네부스 소견을 보이고 있고, 우측 위에 관찰되는 OCT 소견상에서 코로이달 레벨에서의 네부스를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그 바로 위쪽으로 약간의 플루이드가 인트라아르티날 레벨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코로이달 네부스를 이벨리에이션 하는 데 있어서 오토플로레센스 촬영은 RPA 상태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코로이달 네부스에서 하이퍼 오토플로레센스를 소견을 보이는 RPE 같은 경우는 그 코로이달 네부스가 현재 서브레티널 플루이드가 동반되어 있다든지, 혹은 이전에 서브레티널 플루이드로 인해서 RPE가 이리테이션이 되어 있었던 소견을 시사할 수가 있으며, 혹은 드루젠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하이퍼 오토플로레센스를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오렌지 피그멘트가 동반된 경우에 하이퍼 오토플로레센스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RPE가 아트로피가 발생했거나 스카 체인지가 있는 경우에는 하이포 소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견들은 코로이달 네부스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크로닉하고 스테이블하게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반면 다음 환자의 경우 코로이달 네부스 내 드루젠이 관찰이 되고 있고, 서브레티널 플루이드 소견이 강력히 의심이 됩니다. OCT를 찍어보면 코로이달 매스 소견이 엘리베이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위쪽으로 코로이드의 디테일들이 잘 관찰이 되고 있지 않으며, 아주 쉘로우하지만 서브레티널 플루이드 클레프트가 관찰이 되고 있고, 그 위쪽으로 이런 포토 리셉터들이 손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견들은 크로닉한 플루이드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견들입니다. 코로이달 네부스의 치료로는 티피컬한 코로이달 네부스, 즉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약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경과 관찰을 하면서 특별히 변화가 있는지, 병변이 커지면서 자라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이달 네부스 중에서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와 같이 심토마틱한 서브레티널 플루이드가 있거나 CMV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레이저라든지 PDT, 엔티베제프 등의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이달 네부스가 만일 얼리 멜라노마를 시사하는 소견들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멜라노마에 준한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이 내원 당시에는 크기가 약 3mm 정도의 리스크 팩터가 전혀 없는 코로이달 네부스 환자가 20개월 후 팔로업 시에 보면 돔 쉐입의 멜라노마로 변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며,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오렌지 피그멘트를 동반하고 서브레티널 플루이드까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posterior uveal 멜라노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osterior uveal 멜라노마는 안군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중 가장 흔한 primary malignancy로 알려져 있습니다. posterior uveal 트랙에 있는 멜라노사이트에서 오리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약 100만 명당 6명, 국내 기준으로는 100만 명당 약 0.6케이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백인에서 좀 더 흔하며 흑인이나 아시아인에서는 굉장히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predisposing 컨디션으로는 기존에 있던 내부수가 점차 커지는 경우나 오큘라 멜라노사이토시스가 있는 경우, 코케이전 레이스인 경우, 그리고 디스플라싱 내부수 신드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유비얼 멜라노마가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이달 멜라노마는 돔 쉐입 혹은 머쉬룸 쉐입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색깔은 피그멘테이션을 나타낼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만 피그멘테이션이 되어 있을 수 있고, 또한 내부수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에이멜라노틱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튜머 내에서 블러드 베슬이 실제로 잘 관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반될 수 있는 임상적 소견으로는 RPE 레벨에서 오렌지 피그멘트가 관찰이 될 수가 있고, 2차적으로 튜머에서 발생한 플루이드로 인한 non-rheumatogenous retinal detachment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멜라노마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경우 브룩스 멤브레인을 뚫고 나와서 머쉬룸 모양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고 망막하 혹은 유리체 출혈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우 큰 종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2차적으로 백내장, 녹내장, 또한 extraocular extension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예후가 더욱더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이덜 멜라노마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사이즈의 경우에 있어서는 레이저 포토코아귤레이션을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레이저 포토코아귤레이션을 많이 시행을 했지만 최근에는 트랜스피플러리 터모 테라피 TTT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TTT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약 2.5mm 두께 이하의 스몰 투 미디움 사이즈 멜라노마에서 그 치료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이달 멜라노마 치료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치료 방법으로는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중에서도 플라크 브라키테라피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플라크 브라키테라피는 큰 사이즈의 멜라노마, 매큘라에 위치한 멜라노마, 실리아리 바디 멜라노마 또는 엑스트라오큘러 익스텐션이 동반된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윌사이의 보고에 따르면 약 98%까지 튜머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콤스 스터디, 콜래보레이티브 오큘라 멜라노마 스터디의 결과에 따르면 그 에뉴클레이션과 브라키테라피의 치료 성적을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미디움 사이즈 코로이달 멜라노마에서는 동등한 그 서바이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에뉴클레이션을 시행하지 않고 플라크 브라키테라피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레디에이션 방법으로는 감마 나이프나 사이버 나이프 등의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수술적인 제거술로는 엑스터널 어프로치 방법으로는 partial lamellar sclerouvectomy 줄여서 PLSU를 시행을 하고 동시에 플라크 라디오 테라피를 같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안쪽에서 접근하는 비트렉토미를 시행을 하면서 시행하는 엔도 리섹션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니쿨레이션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튜머의 크기가 너무 크고 시력 호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경우 적어도 다이아메터가 18mm 이상, 두께가 10mm 이상의 매우 큰 튜머에서는 에뉴클레이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환자 증례로서 59세 남자 환자에서 사이즈가 매우 큰 코로이달 멜라노마를 수술실에서 트랜스일루미네이션을 통해서 마진을 확보하고 이것을 서지컬리 리섹션 시행한 후에 추가적인 브라키테라피를 시행 후 치료를 완료했던 증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크 브라키테라피와 프로톤 빔과 같은 코로이달 멜라노마에 대한 레디에이션 치료 후에는 다양한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디에이션 레티노패티, 레디에이션 옵틱 뉴로패티 이외에도 백내장, 녹내장, 스클레라 멜팅이 발생할 수가 있고 코로이달 아이트로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디에이션 레티노패티의 경우 보통 약 2-3년 후에 흔히 발생하며 이때 관찰될 수 있는 파인딩으로는 당뇨왕막병증과 유사한 소견들이 관찰이 될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 애뉴리즘과 텔란지 액타지아와 같은 마이크로베스큘러 체인진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매큘러 이데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트라레티널 헤모리지가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플루오레센 엔지오를 촬영을 해보면 캐필러리 non-perfusion 등의 소견들도 관찰될 수 있지만 당뇨망막병증과는 다르게 네오베스큘러리제이션 소견은 굉장히 드물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 증례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디스크 옆쪽에 있는 코로이달 멜라노마도 플라크 브라키테라피를 시행받은 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디스크 스웰링을 동반하고 디스크 주변부의 헤모리지, 카트놀 스팟 등이 관찰되고 있는 레디에이션 파필로패피가 발생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OCT 소견상에서는 뚜렷하게 서브레티널 플루이드와 디스크 쪽에서 마큘러 쪽으로 진행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아우터 레티널 레이어의 이데마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레디에이션 레티노패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 윌사이 안과병원의 닥터 실즈 연구팀은 브라키테라피를 치료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후 예방적으로 4개월 간격으로 베바시즈맙 인젝션을 2년 동안 시행을 하였더니 레디에이션 레티노패피의 발병을 의미 있게 줄이고 시스토이드 매큘라 이데마의 의미 있는 호전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며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안구내 종양의 다양한 임상 양상과 치료 방법 그리고 임상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